자, 670쪽 228번 맞죠? 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삼매라고 했을 때 마음 집중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뭐냐면 색계에서의 사선정과 사무색정, 그 선정이라고 이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정을 다른 말로 또 팔해탈이라고 이야기하거든. 해탈이라고 했을 때는 선정, 삼매는 마음 집중이라는 말로 그냥 소극적으로 풀어도 맞는데 해탈이라는 것은 마음만의 해탈일까? 라고 했을 때 자기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이야기는 불교에서 삼매와 해탈의 이야기는 변화, 자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 변화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몸도 변하지만은 마음도 변화, 마음도 변하지만은 몸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변한다는 게 뭐 체력이 증진된다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증진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대상에 대해서. 즉, 아니비설신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의까지 해서 우리는 공부를 경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초기 경제 늙으면서 제가 아니비설신의를 경량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니비설신의의 경량성이 그대로 내비둔 채 내가 이상적, 사변적 추구를 달리해야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냐고. 안 달라진다니까. 경량성에 대해서 생각,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뭐 우리가 물결로 치면은, 물로 치면은 물 표면의 물결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물 안의 내용, 즉 안 움직이듯이 경량성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추구는 안 달라집니다. 그 추구는 어떤 추구요? 욕망의 추구이기 때문에. 욕망이 달라지지 않은 채 이상이 달라질 수가, 이상을 건드린다고 해서 욕망이 달라지지 않고, 예, 생각이 달라진다고 욕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국 뭐냐면은 아니비설 신의라는 경량성을 바꿔야 돼. 경량성을. 경량성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 경량성은 항상 추구의 결과물, 체험이다 말이야, 체험. 경험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경험이 달라지지만 않으면 안 돼. 이때까지는 욕망의, 즉, 이기적 욕망의 경험이었다면은 이기적 욕망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니까 뭐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하는 것이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뭐냐면 주관적 경험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세계 사선정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그것은 경량성을 지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경량성을. 자, 그것을 이어서 28번을 읽으면서 계속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우다이여 여기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정념정제라고 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비설신이 행복, 예, 즐겁단 말이에요. 아니비설신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 하는 것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 어떤 경험을 했어? 이기적 욕망의 경험을 한 거지. 다른 말로 탐진치의 경험을 계속하고 살았던 거지. 탐진치의 경험을. 이기적 욕망이 확장시키려니까 탐이고 그것을 방어하려니까 진이고 왜 이기적 욕망을 부리지도 모르는 채 계속 그쪽으로 내가 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란 말이야. 치. 우린 탐진치를 계속 경험하고 있었지. 이기적 욕망을 경험하고 있었지. 그래서 윤회를 했다면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 욕망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다른 경험을 한 것이 색계 1선과 2선, 즉 사변의 심사로 해서 내 견해와 사유를 뒤집어 엎고 그 사유와 그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바른 말로써 나는 확신,
내지는 단일한 마음 상태로 외부와 소통하면서 내 마음이 단일한 마음의 상태, 즉 내가 결심한 것, 내가 목적한 바대로 쭉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경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평온하고 하는 것의 경험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세계 3선에서 드디어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래서 경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은 그를 두고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 그래서 여기서 마음 챙기며 하는 이야기가 마음 챙기며가 아니고 정념하는, 어, 정념하는, 써십시오. 오후에 탁구 어떻게 치나 했는데 다행이네. 자, 그래서 정념하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경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온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알아차림도 달라지겠지. 그 이전의 알아차림하고 다르잖아요. 그 이전의 알아차림이 괴로움 같으면 지금의 알아차림은 즐거움, 행복, 평온에 있다면 당연히 지금 내가 그 마음의 토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경험한다.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그들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다예요. 그러나 이것도 충분치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왜? 버려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넘어서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인가? 29. 오다예요.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행복이라 했지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기쁨 슬픔은 이미 색계 1선에서 끝났죠. 그죠? 색계 2선에서 기쁨을 여의니까 당연히 슬픔도 여있겠지.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라는데 평온으로 마음 챙김이 아니라 뭐냐면 평온으로 평온으로 염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이전의 뭐냐면 괴로운 체험과 지금 즐거운 체험의 경계에서 계속 비교가 돼요. 그냥 마음이 무난해. 그냥 마음이 무난한. 그래서 뭐냐면은 사념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 챙김, 주의 깊음,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 주의 깊음,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넘어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부른다고. 청정이라고. 그러니까 평온으로 마음 챙김을 넘어선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묵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정한. 왜 청정하느냐? 이미 아니비설 신은 몸으로 행복을 경험했죠. 그죠? 그게 아니비설 의까지 합쳐서 의에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의 경향성이 없이 모든 것이 기쁨도 넘어서고 즐거움도 넘어서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경험한 뭐냐면은 행복, 그것도 넘어서서 마음마저도 행복한 평온을 구족하여 머문다.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모든 경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색계사선.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청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청정은 자기 해탈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해탈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군더더기의 문제가 없는 거지. 군더더기의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껏 내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주관적 관념이나 감정이나 그런 불안한 정서, 원망스러운 정서 따위가 지금 나한테 다 정리가 되어서 나한테는 평온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해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어떻게 상수멸은 일어난 거지. 나 안에서의 상수멸은 일어난 겁니다. 그 상수멸을 뭐냐면은 나 안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실은 심사를 하면서 내가 깊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고민해서 내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야. 내 이해를 넓히는 거야. 내 이해를 넓히는 겁니다. 내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를 넓혀야만이 상은 멸할 수가 있어요. 상을 멸할 수가 있다고. 아니고 왜 나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웃지 마. 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빨리 앉아 빨리. 말하는데 분위기 끊지 말고. 아니고 지금 이제 나라인 이야기 들어왔으니까 나라인 들어왔는데 내가 어제 나라인이 물리치료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기억 못했으면은 딱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왜 늦었지? 라고 했을 때 왜라는 말로 그냥 그쳐지면은 또 상관없어. 어? 아니고 이 왜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되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추정한다면은 그건 상념이죠. 상념이지. 근데 어제 기억을 했으니까 오늘 물리치료 받고 오니까 이 시간에 들어올만 하지. 그죠? 들어올만 하니까 충분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꺼리낌이 전혀 없잖아. 왜? 나는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나라인이 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늦는가를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 이해가 자꾸만 확대되면은 상념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인이 지금 모습을 보기 전에 밖에서 딸랑하면서 종소리가 났다고 누가 왔겠지. 그럼 누군가 왔으면 어떻게 내가 이게 나라인일 거라는 합리적 추정을 못하고 있으면 원주한테 내가 당연히 그러겠지. 누구 왔는가 보다 나가봐라 했겠지.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 안 했어? 안 하잖아. 왜? 나는 나라인일 거라는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잖아. 그 합리적 추정은 어떻게 해요? 이해를 통해서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상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역 이해를 넓히는 데 있어서 이해를 넓히려면 사람 뭐가 있어야 되겠어? 관심이 있어야 이해를 넓힐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데 내가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심이 있어야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은 여태까지 내가 무덤덤하게 넘어왔던 것을 비롯하여서 몰랐던 것,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관심이.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상이 사그라들지. 자,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지 왜곡을 한참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가 안 일어나? 오해가 안 일어납니다. 오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원망거리가 생길 것이 없죠. 원망거리가. 모든 원망은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일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부분 뭐요? 오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오해에 의해서. 그래서 감정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즉시에 당했던 일은 항상 자기라는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해관계가 생기지.
그 즉시에 생긴 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생겨서 일어나는 원망, 미움, 질투 이런 모든 감정적 형태가 있을 건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은 그게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풀려요. 가만히 내비두면 풀리지.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지. 예.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오해를 더욱더 강화시키면 뭐가 생겨? 감정이 생긴다. 감정이 생긴다.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라는 것은 중요하죠. 그 이해라는 것을 새끼 일선에서, 그 다음에 새끼 이선에서 진짜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내가 연습문을 작성해서 막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반응에 의해서 내 말은 지금 들며 날며 하면서 자꾸 뭔가 잡으려 그럴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이해의 장면,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납득으로 잡으려 그러지. 그 잡으려는 데서의 뭐냐면은 내 말은 균형을 맞추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잖아. 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계 이설에서 정어라는 것은 색계 이설에서 정어, 바른 말이 확립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만큼 조율하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율하고 표현한다는 얘기. 그 조율하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힘이 들겠죠, 그죠? 예. 힘 조절 많이 해야 됩니다. 힘 조절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이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가지고 상대까지 납득시키는 장면으로 가기 때문에, 납득시키는 장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항상 기쁨은 기쁨의 한 축에 있어야 되겠어. 안 그러면은 기뻐서 슬픔마저도 승화시켜야 되겠어. 그게 조정이란 말이야. 조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쁨과 동시에 즐거움도 일어나지만은 기쁨을 가지고 조절하지 않으면 기쁨은 시간 지나면 소멸하잖아. 예?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여금 다른 감정, 슬픔마저도 조절하면은 즐거움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 말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맞는 말만 계속해요. 때로는 다른 어처구니 없는 비유도 들어요. 어처구니 없는 비유도 드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을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야. 안 그러면 맞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할까? 설득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내가 말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만 딱 떼내면 그건 어처구니가 없어지잖아. 예? 근데 지금 맞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던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려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을 통해서 맞는 말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그게 이제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특색이단 말이야. 그것에 의해서 나는 한결 기쁨은 누그러들지만은 정서적으로는 지금 무난해지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 즐거움이라는 것은 희열과 다르게 정서적으로 무난한 상태. 여기서는 이제 번역자들이 행복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우리가 두카, 수카 이래서 두카, 괴로움의 반대말을 즐거움이라고 번역하는데 즐거움 아닙니다. 괴로움의 반대말은 뭐죠? 쾌락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은 다르지. 응? 쾌락과 즐거움은 다르단 말이야. exciting, 쾌락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정서적 안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기쁨이 막 일어나서 쾌락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일어나서 슬픔을 완화시켜서 정서적 안정 상태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감정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감정을 통해서 뭐죠? 정서적 안정까지 오는 것이 이선에서 이야기예요.
이선에서 이야기. 그래서 색계 삼선에서 그러한 정서적 안정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뭐 안이비설신이 내가 감각적 안이비설심이라는 경향성이 도드라질 필요가 있어. 그것이 편안한 거야. 그것이 편안한 상태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경험을 달리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의에 장착되어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식 했을 때 그 의식에는 반드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그 기억을 토대로 해서 사량하는 거니까 기억을 통해서 만호 사량하는 것이 달라진다. 사량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때의 생각하고 30대 생각하고 40대 생각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30대 40대는 뭔가 자꾸만 더 축적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여러분들 SM에서 아둥바둥하면 다 살림 살았잖아. 살림 산다고 그래도 고생하고 아끼고 해서 어느 정도 예?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만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산을 만드는 데까지 너무 알뜰살뜰하게 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 대원정사 만나가지고 너무 놀러를 못 다니가지고 실은 뭐 대원정사라는 절은 안정됐지. 절은 안정됐지. 근데 그렇게 대원정사를 못 벗어나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한 바람에 젊은 시간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여행이라든 이런 것들 그거는 시간은 실은 내 시간은 낭비를 했잖아. 대원정사는 안정이 됐어도 여러분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살림도 안정됐지. 근데 또 보면은 아유 그때 좀 내가 억척을 안 부렸어도 그때 다녔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약간의 왜 고생한 거 못 알아주면 속상한 거 있잖아. 되게 그 사람이 좀 고생한 거 잘 알아줘요? 알아주면 다행. 근데 그런 속상함 그래서 이제라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여행들 많이 가나? 어, 이제라도 다녀야 되겠다. 뭐 한다. 다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쉬움에 대한 내 표현이란 말이야. 자, 고개 조절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활 안에서도 그게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게 즐거움의 상태고 아니고 뭐냐면은 그런 상태도 있지만은 다 따지고 보면은 그 뭐냐면 젊을 때의 경험도 40대의 경험도 50대의 경험도 각기 다 뭐냐면 다르지만은 그 경험들이 소중한 거 아니요? 예? 그 경험들이 소중한 거 아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경험을 미천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예? 그러한 사선의 경험, 자기애탈의 경험까지도 있단 말이야. 자기애탈의 경험은 말로 좀 다 표현을 못 하겠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로 표현하면은 이제 선정의 경험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은 색계 사선정은 경향성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경향성. 경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여행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데 여행 가는 건 직접 경험이지. 직접 경험인데 실은 우리가 거기 살질 않기 때문에 여행 정도의 직접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접 경험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경하고 연애심하고 이제 다음 주 동유럽 가잖아. 동유럽 가는데 갔다 오는데 그냥 단순 패키지 여행이라도 한 열흘 걸리잖아요. 열흘 걸리잖아. 책으로 읽으면은 5시간이면 다 읽어. 그러니까 직접 경험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접 경험은 시간이 예? 덜 걸린다고. 그러면은 직접 경험도 내 경향성을 바꾸는 데는 확실하지, 그지? 근데 내 경향성 바꾸는 데 있어서 안이비설 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를 바꾸어서 안이비설 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접 경험. 간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접 경험. 간접 경험도 많이 하세요. 간접 경험에 있어서 그 간접 경험이 내한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표현하는 것은
글쓰기, 말하기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 경험을 표현하면은 그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화돼요. 직접 경험화돼요. 그래서 생각도 뭐냐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론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은 아니다 말이야. 근데 새끼 이전에 말하기를 통해서 직접 경험화 시킨다면은 간접 경험을 우리가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실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화 시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기 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논리 정연하게 쭉 적어보세요. 언젠가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이라면서 문서 나눠준 거 있잖아. 기억 안 나? 에이, 말자. 기억도 못하는데. 페이퍼 2장짜리 나눠줘가지고 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 있죠. 그죠? 내 생각이 지금 누가 논설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지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을 그냥 쭉 그냥 다이제티브하게 적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적어가지고 왜냐면은 그게 이제 학자가 되면 논문을 쓰는데 논문 쓰기까지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라도 정리를 하면은 나도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정리된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한테 내 임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 내 임상을 이제 그게 뭐냐니까 실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화시키는 겁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하심이라는 이야기를 물어봐. 하심. 하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르니까 집착을 내려놓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하심이 어려워요? 집착이 어려워요? 둘 다 어렵지. 그래서 이제 하심에 대해서 물어봐서 뭐냐면은 내가 바로 딱 대답하는 게 하심이라는 것은 이해와 공감과 수용이다. 이해가 공감, 그게 왜 하심입니까? 라고 해서 이해할 때 내 마음의 위치, 공감할 때 내 마음의 위치, 인정, 수용할 때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 위치, 하라는 것이 아래라는 말이니까, 그죠? 아래라는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아래인 거야. 남보다 그냥 못한 데 있어야 아래인가? 그건 아니지. 그 비굴이지. 그걸 어떻게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 강자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알아도 맞춤이지. 그걸 어떻게 하심이라 그래? 도대체 그럼 하심이 뭐냐? 내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위치가 타자의 마음을 껴안아주면 하심입니다. 껴안으면 이해는 생각으로 껴안는 방식이잖아. 공감은 감정으로 껴안는 방식이잖아. 수용은 딱 조건 없이 껴안는 방식이잖아. 껴안으면 하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껴안으려면 나를 드러내야 돼. 에? 그냥 뭐냐면은 껴안는 대상을 또렷하게 해야 돼. 껴안는 대상을 또렷하게 해야 돼.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는 껴안는 대상을 뚜렷하게 하지만은 덜 뚜렷하게 해요. 내 생각까지도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같이잖아. 동등하게. 공감이라는 것은. 근데 수용이라는 것은 완전히 껴안는 거죠. 어쨌든 타자의 마음보다는 뭐야? 내가 껴안는, 즉 마음이 넓어진 상태지. 에? 넓어진 상태를 우리는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심이라고. 그러니까 넓어진 상태, 타자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타자의 감정과 같이 하는, 타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게 하심이에요. 하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심이 안 되는 이야기는 집착 맞아요. 왜?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나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착. 그게 집착이지. 집착의 원인, 집착은 뭘 집착하는 거야? 나를 집착하는 거야. 나를 집착한다 할 때 그 나가 뭐냐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것 때문에 하심이 안 되는 건. 그래서
집착 때문에 하심이 안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설명을 못해서 문제지. 설명을 못하잖아? 그럼 그 설명을 왜 못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은 좋으나, 왜 설명을 못해? 예? 왜 타자에게 예? 이것을 설명하지 못해? 간접 경험은 있으나 그 간접 경험을 말하고 쓰지 않아서 직접 경험이 안 됐어.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하심입니다라고 말은 했으나 상대가 이해를 해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심을 집착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 못한 거지.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하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지. 공부를 더 해야지. 뭐든 공부를 해야 돼? 무슨 공부? 책이 안 나옵니다. 뭐요?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방식이 직접 경험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를 하는 거야? 간접 경험이지. 간접 경험을 공부한다.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글쓰기와 말하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게 법담을 많이 나누세요 하는 것이 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 직접 경험이 일어나면 뭐가 달라져? 경향성이 달라져. 당연히 경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구는 달라지겠지. 예? 내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의 추구는 당연히 다른 추구로 갈 거 아닌가 봐. 다른 추구로.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30번. 우다이요. 비구는 그러니까 과거에 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불교에는 삼법인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수준 낮은 대답. 불교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가는 교과서적 대답이죠. 그죠? 불교는 무엇입니까? 아, 라고 했을 때 불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러면 불교는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것이 궁금하구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잘 모르겠거든. 에?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부분이 먼저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주는 게 어떻게? 서로 이해를 먼저 하기가 좋겠죠. 어, 이게 불교란 무엇입니까를 묻는 장면 말고 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 나한테는 못 알아듣는 것을 남겨둬야 되겠어요. 다시 내가 물을 수 있는 일이 내가 물을 수 있는 일이 있지. 그 물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물을 수 있는 것을 마치 그냥 그 사람을 낮추거나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 물어봐야 돼. 그러면요,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물었을 때 내가 캐치를 했을 때 이것이 자꾸만 그럼 그것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아닌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가면은 내 공부는 자꾸만 증진이 된다. 아니고 누가 묻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에? 대답을 회피하면 공부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법담을 나누시는 게 공부한 데는 많이 좋습니다. 그러고 아유 누가 법담 나눌 대상이 없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요. 자,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좋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좋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법에 나오는 은사로 파악을 해야 돼.
무상의 관점에서, 무아의 관점에서, 탐의 관점에서, 진의 관점에서, 치의 관점에서, 아집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자꾸만 아소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내 스스로 답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게 법담이 됩니다. 내 스스로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언어가 나한테 익숙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언어인지 아닌지 라고 뭐냐면은 약간 내가 흔쾌하지 않을 때는 그때 질문하는 게 좋아요. 그때 질문하면은 그 언어는 적합하다. 이 언어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공부가 팍 되겠지. 그죠? 그런 언어로 질문하면은 내가 이제 굿 스튜던트고 아니고 다른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앞으로 하드 스타디 해야 되는. 자, 30번 우다이어. 그래서 색계사선도 29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다이어.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넘어서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넘어서는가? 여러분 경량성을 정리를 했어요. 경량성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다 된 거잖아.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근데 왜 넘어서야 된다고 해? 경량성 다음에 다시 추구가 일어나야 돼. 그 추구가 지금 나는 경량성을 바꿨지, 그지? 근데 그 경량성을 바꾸어서 일어나는 추구가 잘된 추구인지 안 된 추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에? 경량성을 달리한 것에 있어서의 추구는 어떤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추구를 달리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 내가 경량성이 내 지금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어 하면은 그 다음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 때 가장 좋은 마음인가? 함께 같이 그게 자심입니다. 자심. 자무량심을 자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 얘기하잖아. 사랑은 사랑을 받는 거래, 하는 거래. 경량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 마음, 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되는 거야. 발심을 일으켜. 우리가 지금 뭐 발심이라는 불교 말 많이 쓰잖아요. 어디 가면 원효 스님도 발심 수행장 썼듯이 마음을 이렇게 발심. 근데 원효 스님 발심 수행장 보면은 그 발심이라기보다는 결심이야. 내가 이렇게 수행 잘하겠다는 결심이지. 발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을 할 때 발심의 마음은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노력이요.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내 마음의 노력이 뭐냐면은 사랑이거든. 사랑이거든. 근데 왜 내가 이해하고 저 사람하고 공감해야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이해 못하고 공감 안 해도 나는 지금 편안한 상태 아니냐. 편안한 상태지. 그래서 그 편안한 상태에 머물면은 우리가 안아함. 다시 세상으로 안 내려오는 불내과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함은 어디가? 무슨 정거천에 가서 거기서 열반에 이른다고 경전상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정거천에 가서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산소리 더 닦고 오라가지고 안 나오려는 사람이 있잖아. 산에 있으면 편한데 뭘. 산에 있으면 내가 보살님들 오는 날이 좋겠어요, 안 오는 날이 좋겠어요? 요즘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시려고 그래. 편안해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기 해탈이 이루어졌으면은 편안하면은 다른 거 막 개입하는 게 안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보살님들 보기에 아니 우리 살만하고 이제 편안하고 그냥 그런데 부산의 법당 왜 만드느냐고.
이런 질문을 내가 그때 들었어요, 실은. 아니, 편안한데, 그거 뭐 그냥 돈 쓰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라는 사람도 있었어. 또, 내 뜻 잘 따르는 사람은 뭐, 아유, 뭐 하셔야죠. 하셔야죠 하는 사람은 내 뜻을 잘 따르겠다는 이야기야. 니 알아 잘하겠지. 모르겠어, 나는 그것도. 이때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생각해보세요. 요한에서 그렇게 살고 부산 법당 안 만들면 요한에서 우리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할까? 행복도 지루함을 만들어요. 지루함. 지루한 순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거천에 머물다 열반에 가는 사람 있지. 그 지루함도 모르고 그거에 그냥 도취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요. 블레가에 들어서 아나함에서 마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색계에서 해탈하고 끝내는 사람들 있겠죠, 그죠? 자기 만족에. 어. 뭐 그걸 갖다 대승부에서 소승이라고 비판했지만 그걸 소승이라고 비판할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행복한다 하겠다는데 물론 그걸 뭐 이야기를 하겠어. 종교적 원대한 입장에서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나아간다라고 할 뿐이지 힐난할 필요는 없어. 그럼 그 사람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힐난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왜? 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왜 못 깨달아요? 지금 나의 이 경향성은 내가 만든 거야. 안 그러면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탐진치도 인연으로 만들어졌지만요. 이 경향성 나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의 상태가 원만해지지 않는 이상 이 경향성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향성.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지루하다니까. 왜? 사람은요, 업인 이상, 세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상 그 인연에 계속 응답하는 것이 뭐냐면 균형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나는 정체가 된다. 세상은 움직이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은. 어? 정체가. 마음은 역동성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마음은 당장 지루해야 한다. 그 전에 움직여서 문제였다면은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닌. 그래서 불교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이념법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또 우리는 확철 공부하기 위해서 축으로 나아가는데 그 축으로 나아가는 자의 자기 해탈한 자의 최초의 마음은 뭐냐면은 자심이다. 그 자심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공존입니다. 공존. 공존을 체험적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산속에 살면 행복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주식은 뭐야? 쌀이잖아. 쌀. 그러면 산속에 있으면 산에 쌀이 납니까? 아유, 산속에 있으면서 나는 이슬만 먹고 그냥 모루나 다래나 먹고 그냥 청산에 사르리 했다. 아니 나라 망하고 쫓겨나가니까 청산에 사르리 했다 하겠지. 산에 나는 산속에 있으면은 보름마다 한 번씩 안악들이 쌀 안 갖다 주면요 먹고 살 방법에 재간이 없어. 예? 농사 짓는다고? 농사 지으면 편안합니까? 농사 짓는 순간요 맨날 하늘 보고 땅 봐야 돼요. 농사 짓는 순간 하늘 보고 땅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속에 살면 이상 세계가 없어. 편안한 구석이 없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부처님 법만큼 뭐야 보름 만에 한 번씩 쌀바가지 해가지고 지고 오는 안압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연기라는 거야. 그게 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기법은 핵심은 내 경량성, 내 안에서의 마음의 이기적 마음, 욕망의 상태를 정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새로운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시 보니까 공부한 수행자들이 첫 깨달음 이후의 경험은 자심의 깨달음이 가장 좋겠다. 왜 자심의 깨달음을 해야 되느냐? 세상은 공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심을 자꾸만 수습하면은 세상 사람, 나는 공존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자심으로서 공존의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공무변처입니다. 우리가 공존적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미국에 날아가 있는 한 사람, 스페인에 날아가 있는 한 사람, 스위스에 날아가 있는 한 사람, 동유럽 어딘지 날아가 있는 한 사람이 거기서 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먹고 살잖아.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수입을 얻어서 만족하기 때문에 쓴 사람이 있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아니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이 한쪽이 피폐해지면은 이 부는 더 이상 부일까? 안 그러면 이 피폐한 쪽의 선망과 약탈의 대상일까? 요 부를 유지하려면 이 피폐한 쪽 계속 억압하는 대상일까? 그래서 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은 뭐가 되죠? 경제는요, 훼손됩니다. 경제적 파이가 더 커져야 자산은 안정적이죠.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자산은요, 쓸모 그만큼 얻게 되고 이 자산은 그렇게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공존의 상태에서 원만하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세계화라는 90년대부터 세계화라는 덕목으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더 찍어내는데도 물가는 안 오르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을 우리가 20년을 경험했잖아. 중국이라는 나라 때. 그죠? 생산국이 따로 있다고. 생산국이.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세계화, 세계 경제의 표현을 말하냐니까 밸류 체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가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각 나라가 잘하는 것만 하자는 거야. 각 나라가. 그전에는 어부가 고기만 잡아서 농사도 지었어요. 먹고 사는 게 농사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다. 물고기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팔러 가니까 육지에 고기 팔러 가니까 그냥 쌀값이 또 올라가지고 그래서 어부가 농사도 지었는데 그 시스템에 의하면은 어부가 농사를 지어야 돼. 물고기만 더 잘 잡으면 돼. 물고기만 더 잘 잡으면은 얼마든지 쌀 농사 더 잘 짓는 사람에 의해서 쌀을 사올 수가 있게 돼서 각국이 자기 잘하는 것만 잘했다고. 우리나라처럼 그걸 연결시켜주는 나라가 있고 그게 지금 최근에 깨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깨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세계는 안정적으로 더 잘 살까? 서로 못 사는 것으로 함정으로 지금 서로 빠져들까? 서로 못 사는 함정으로 지금 빠져듭니다. 왜 그래요? 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국가 이기. 그러니까 그 체인 시스템에서는 이기였지만은 협동적 이기였다고. 협동적 이기. 그럼 지금은 협동적 이기야, 자국 보호적 이기야. 자국 보호적 이기로 가기 때문에 협동이 깨졌습니다. 협동이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더 못 살게 됩니다. 불전함에 도시도 이제 덜 들어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공존하면 훨씬 더 잘 산다는 게 우리 경제적으로 체험한 게 이전에 20년이라니까.
이전에 20년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뭐냐면 그게 뭐 내가 그 해석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깨진 바람에 모두가 잘 살아요. 극단적으로 못 사는 놈 생기고 잘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잘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생산력이 이 전지에서 일어나는 가치하고 요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자기의 자산 손실을 감수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라든지 뭐든지 가치가 높아졌지. 에? 높아졌단 말이야. 자, 이 가치가 높아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자꾸만 어려운 형편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떨어집니다. 더불어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래요? 공존의 세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존의 세계에서는 사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협력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협력하기 위해서 조금 못한 부분을 봐주면서 해야 되는데 요놈은 그냥 세계는 1등, 2등 싸움 때문에 1등, 2등 그러니까 강대국의 패권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강대국의 패권 어쨌든 1등을 해야 안정적으로 자기들 위치가 보장되니까 라는 이기 때문에 협력이 와장창 지금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이 어떻게 해요? 이제 경쟁체제로 이제 바뀐 거지. 협력체제가 아니고 경쟁체제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경쟁하면은요, 우리가 경쟁 앞에 항상 붙는 게 있다? 출혈. 출혈 경쟁이 예상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쪽으로 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 침체가 될 거라고 지금 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각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각설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잘 살아야 돼? 공존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잘 알아야 뭐냐면은 잘 사는 겁니다. 어렵죠. 어, 체험적으로. 아니 우리가 못 살아보면 당연히 뼈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변처했을 때 사무색정이라 했잖아요. 색계는 경향성이잖아. 과거서부터 이렇게 굳어온 과보이기 때문에. 자, 추구는 마음속에 이상이지. 그 이상이 수행자는 어떤 이상으로 가야 돼? 수행자는 첫째가 공존의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연기법을 체득하는 거야. 연계 가르침을 체득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공존의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에?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가지는 마음이 자심. 그러니까 지금 색계 사념청정기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 머무르면은 이것도 다시 괴로움으로 가. 괴로움으로 갑니다. 지루함 괴로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색정 새로운 축으로 가는 겁니다. 우다이어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물질에 대한 인식에 만족하지 마. 왜냐면 지금 현재 내 행복에 만족하지 말라니까.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내 지금 그 편안하지? 행복하지? 예? 근데 이게 항구하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그런 거 없어. 항구하지도 않고 이 색의 몸은 뭐냐면은 부서지고 마는 것이잖아.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이걸 그냥 내 개인적 마음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유지하느냐 해가지고 그냥 아니 절에 뭐냐면은 절이 어려워서 아이고 내가 그냥 지금 남은 잉여로 뭐 해보지 해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하면 절이 없어 그게 사업체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우리가 말을 쓸 때 절에서 하는 일을 싹 다 불사라 그럽니다. 불사란 말은 다른 말로 부처님 일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일이 주식 투자가 되면 안 되지. 부처님 일이 부동산이 되면 안 되지.
부처님 일이 집 짓는 게 되면 안 되잖아. 부처님 일은 도대체 불사는 뭐겠어요? 불사는. 그러니까 불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절에 있는 힘, 즉 절도 당연히 물질력이 있겠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절에 있는 마음의 심력이 있겠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들. 그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면 불사가 아닙니다. 위배되지 않으면 그게 불사가 되는 거예요. 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촛발날 어디 불이 또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게 불사예요, 불사 아니에요. 불사죠. 불사지. 아이고 그냥 올해 윤달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전 예수죄 해야 되니까 얼마씩 내시오. 불사예요, 불사 아니에요. 불사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난리 날라. 그게 왜 불사야? 지 욕심 채우는 거지. 그런 걸 불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지. 집 짓는 까지만 용서해 줄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서 편리하게 사용하니까. 예? 집 짓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도 마음 내고 기뻐할 일은 불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있어. 근데 그것도 과하면 안 되지. 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그런 건물 없으니까 나 교회 예배당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짓는가 나 궁금해. 와 집을 지어도 나 그냥 가면 부러워요. 무슨 공연장 같이 지어가지고 음향기기도 얼마나 좋은데 목사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 말이 가장 뭐냐면 사람들 귀에 좋게 전달되는 시스템부터 갖춘대. 우리는 내가 그냥 돈이 아까워가지고 PA 그냥 학교 띵동댕 하는 방송 스피커 그대로 달고 가잖아. 이 스피커도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좋은 거 달면은 제 연불소리 얼마나 좋게 들리는 줄 아세요? 날라간다? 근데 내가 뭐 그거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목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빠르다 어떻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짓는 집이 잘 지어놓은 집이 다른 종교 시설 가면은 일주일에 며칠 써? 일주일에 하루 이틀 씁니다. 그 교회들 아깝잖아. 그럼 그건 불사여 아예 그 불사가 아니고 예산가? 예수가 한 일인가? 만약에 내가 저를 그렇게 하루에 이틀 쓰려고 그 큰 공간을 만들었다면 불사의 불사 아니야. 그걸 우리는 불사라 칭하지만 앞에 과도한, 지나친. 그 지나친 해서는 좀 우리 지양해야 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야. 불교가 행해야 된 불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존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가장 좋은 불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공무변체에 있어. 그래서 그게 이때부터가 우리가 아라한의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량의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의 공부이자 공량의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공부 거치지 않으면 안 돼. 불교를 벌써 도트는 거로만 생각하고 내지는 뭐 세력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 청정하는 거 좋지, 심청정하는 거 좋지. 뭐 심청정, 국토청정 이야기하면서 뭐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 맨날 갖다 씁니다만은 심청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청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심으로 해야 됩니다. 공존으로 해야 된다. 공존으로.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이거 내 거 그냥 내 안정된 거 보호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고 또 어떻게 내한테 지금 이것에 더 유리한가 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념을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한한 허공처럼 그 허공에 여러분 허공이 무한하기 때문에
죽비가 이만하다고 외롭겠어요? 나는 허공을 이거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허공이 무한하기 때문에 죽비는 안 외롭습니다. 허공에 관악산이 들어온다고 관악산이 커요? 죽비가 커요? 우리 눈으로는 관악산이 크지. 근데 어떻게 해요? 관악산이 안만 커도 허공을 다 차지하지는 않잖아. 관악산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죽비를 내쫓지 못해. 그죠? 그럼 무한한 허공이 가지고 공존의 가르침이에요. 그 안에 가치 있다니까. 예. 가치 있지 따로 격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 그게 무한한 허공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소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소한 일도 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크다 한 일이라도 하더라도 큰 일도 그냥 그 영역의 일뿐이에요. 일뿐이에요. 그래서 보편이 개별을 훼손하면 안 되고 개별이 에? 보편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우리가 필요 충분이잖아. 진리라는 것에 있어의 필요 충분.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허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넘어서는 것이다. 우다이여.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왜? 이것은 내가 그냥 즉 경량성에서 벗어난 자가 마음을 일으킨 거지. 발심한 거지. 발심한 거지. 마음을 일으킨 것과 마음은 항상 마음은 일으킬 때 커요. 마음은 수용할 때 커요. 마음은 수용할 때가 훨씬 큽니다. 일으키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수용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섭니다. 참 묘하죠. 일으킬 때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죠. 시기가 있잖아. 때가 있잖아. 그죠? 근데 수용은요. 시공간의 때가 없어요. 시공간을 넘어섰다. 참 뭐냐면 연민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연민심이라는 것.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 연민심으로 향하는데 31번 우다이여 비구는 공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름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간도 무한하죠. 공간이 암만 무한하다고 하더라도 시공간과 동일성이지. 동시성. 공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에서 알 수 있는 공존의 특징은요. 동시성입니다. 공존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공간적으로 뭐냐면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시성이죠. 동시성.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밤일 건데 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냐면은 명경수랑 우리는 동시성이 있죠. 그 배경이 밤이고 우리는 낮이지. 예. 그러니까 밤 되고 낮 되고가 아니라니까. 낮 되고 밤 되고가 아니고 밤낮의 동시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명경수의 상황은 이제 자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은 점심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명경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야, 잘밥에 뭘 먹어? 우리한테 그래야겠지. 우리는요. 아니 먹고 자야지. 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그 동시성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상황은 다르잖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 그래서 동시성이라고 하더라도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공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존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편성은 시간과 공간에 두루한 거지. 그렇지만 그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 공간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치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특수성은 밤과 낮의 입장이 다르듯이 그 처한 개별의 고유성은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어? 여러분 지금 낮에 있지만 시간 공간에 우리는 낮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있는 양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지금 설명해버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잖아. 지금 우리는 어? 낮밤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낮밤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특수성. 낮이라는 우리는 낮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낮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낮밤의 세계에서 나는 그냥 낮의 세계에 있는 거지. 낮의 세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특수성은 저쪽 밤인 세계의 지배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 근데 시간을 초월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시간에 구속돼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이라서 점심때라서 먹는 거지. 점심때라서 먹는 거야. 배고파서 먹는 거야. 점심때라서 먹는 사람 살찝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잖아. 배고파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낮이라서 먹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12시라서 먹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고 활동해서 먹는 거지. 활동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설정되는 거지. 나도 그 설정이 하나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이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활동과 나의 상황도 시간과 공간을 뭐냐면은 창출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나는 시간과 공간의 창출의 참여자란 말이야. 참여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지금 처한 상황은 조언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언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게 식무변처. 식무변처에 오면은, 자, 아까 공무변처에서는 동시성이라 했잖아. 동시성. 식무변처면은 동시성이야?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있지. 에? 막 섞여 있지. 막 섞여 있지. 그런데 막 섞여 있는 우리 마음에 내가 과거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미래를 들으면은 나는 온당할까 안 온당할까? 나의 과거의 마음으로 저 사람의 미래, 즉 아버지는 과거의 마음이 많겠지. 경험적이니까. 아들은 앞으로의 마음이 많겠지. 아버지의 과거의 마음으로 아들의 앞으로의 마음을 들으면은 서로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만나면.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의 위치가 다른 것이. 마음의 위치가. 그러니까 마음의 위치가 달라서 아빠는 과거의 마음에 있어야 될까? 안 그러면은 식무변체에 있으면은 아들이 미래의 마음이 지나치구나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존엄의 마음. 아들의 마음은 미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상태? 아들의 마음의 존중의 상태에 있어야 돼. 근데 아버지는 실은 과거적 경험이 아들보다 훨씬 많잖아.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이 연민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이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으로 식무변처라는 것은 마음은 아들의 미래의 마음이라도 할지라도 아들의 과거의 마음이라도 상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 아니 미래가 아닌 꿈 같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모든 노바설님들의 그 저한테 이야기하는 은사는 모두가 다 황당무계합니다.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막 8, 90%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들에 대한 바람, 누구에 대한 바람, 뭐 그냥 누가 그냥 요즘 아픈데 앞으로 건강 발언합니다.
앞으로 건강 발언해요? 늙은 발언이요? 처처 좀 늙어지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황당무계 빼고 바램입니다. 그 바램은 내가 충분히 들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목적은 뭐야? 그 바램은 잘 보호한 채 황당무계를 약간 걷어내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바램을 해서 그 황당무계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 양반이 받아들인 충격은요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거지. 최소화시키고 그 바램이 아유, 이야기 도중에 내가 너무 지나친 바램이었구나 라고 안다면 충분히 다행이고,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바랄 수는 있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바램 같으면은, 예? 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 다음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하면 된다라는 너무 많은 여지가 있잖아. 그것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여지를 많이 만들어주면은 충격이 덜 하겠죠. 아쉬움이 덜 하겠죠. 그럼 그 아쉬움이 덜한 상태로 다음 일을 또 도모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로 이제, 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부처님의 연미심까지는 아니나, 부처님의 연미심까지는 아니나,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은 나는 훨씬 뭐냐면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뭐죠? 과도하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집착하면은 연민심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잖아. 자심이지. 그 자심을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할까 안 할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거는 부모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 자심을 경험할 수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심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연민심,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또 더욱 더 잘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하는 그 식무변처의 마음은요,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자식을. 근데요, 그 다음, 자기 자식을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 남성들의 문제. 아니, 나 때는 말이야. 애들이 제일 싫어하잖아. 나 때는 하면 꼰대가 됩니다. 나 때는 꼰대가 됩니다. 내가 우리 본방선님한테도 그 백중 안 합니까? 하니까 저한테 뭐 누가 천도 백중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하는 게까지만 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님 알아서 하세요. 그전 같으면요, 내가 한 10년 전에 본방선님 만났으면 그거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랬겠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뭐 아내가 해가지고 뭐냐면은 힘들 바에야 그 선택을 지켜보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또 되겠다 라고 해서 요즘은 오히려 법망쌤이 나한테 생각하기를 나한테 너무 관심 안 두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정도로 내가 전화를 안 합니다. 걱정도 별로 없고 알아 잘 할 거니까. 보살님들도 뭐 기도 잘 섭수한다며. 됐지 뭐. 전기세 낼 돈만 있으면 되잖아.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 왜냐면은 한 2, 3년간은 그 양반도 나름 조금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때까지 포교 경력이 있는데,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주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사람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 몇 년 후에
아니, 이래 잘 되면은 박수 칠 일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같이 살아가는데 뭐, 큰 문제가 있나. 그게 승가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내 스스로 생각해도 많이 컸지, 그지? 어. 그게 이제 식무변체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식무변체라는 거지. 어. 내가 그 전에 보살님들 보는 관점은 이게 좀 많이 됐는데, 나 부에서 뭐 야단이 나고 뭐 해도 나 안 들어요. 관심도 꺼지 뭐 떡 씻다고 막 그랬잖아. 어? 콩고물 하는 떡 씻. 나도 한마디 그럴 수가 있지. 그걸 여름에 왜 그냥 그 떡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뭔 도움 되겠냐고.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냐, 법에 맞추고 내려가는데 떡장수가 오더라고. 나 얼굴 보다 긴장해가지고 얼음 돼가지고 아이고 떡국을 들고 와가지고 야, 우리는 안 쉬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진짜 변명한다고 들고 왔지. 그래 나 속으로 이라고 나왔다고. 뭐 그렇다고 우리 절이 야박하게 떡값 뭐안 치른다 할 절은 아니다 말이야. 어. 그 야박한 절이 아니거든. 교회 같으면 안 하겠지. 우리 안 먹는다 해가지고 치겠지. 근데 이게 아니지. 우리가 그냥 감대할 거면 감대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소리 뭐 들리거나 말거나 막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좋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노코멘트 합니다. 내가 도와줄 일 아닌 것 같으면은, 노코멘트 합니다.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냥 불자들한테 내가 그게 되지. 왜냐면 하여튼 내가 뭐냐면은 말레에 있어서 상층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끼리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나도 동료나 이렇게. 요즘 조금 되는 거 보니까 내 속으로 아이고 너도 철들은 놈이다. 음, 철들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신분에 존엄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존엄을 존중을 깨치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존중을 깨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냐면은 이해 공감은 사람들 일단은 누구나 합니다. 일단이라는 건 어느 정도는. 그런데요 수용적 자세는 굉장히 힘듭니다. 수용적 자세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뭐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대상담가나 로저스라는 사람이 정도가 뭐냐면 이 수용적 인간 중심 상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도 우리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 만나가지고 친견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수용해 줍니까 혼납니까? 혼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들은 더 못 끼친 거야. 그거로 보면은 혼내면 안 됩니다. 그냥 수용 받아줘야죠. 어. 그러니까 물론 달람살라까지 가가지고 달라이라마 손잡았으니까 눈물이 펑펑 나겠지. 예? 손잡았으니까. 근데 달라이라마 말 안 하거든요. 서로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말 안 하거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데 그 아잔타나 옐롤라 석구 가서 사진 잘 찍고 하던 사람들이 왜 기원정사 가서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기원정사 아무것도 없거든. 벽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왜냐면은 기원정사가 나를 수용해 줬기 때문에. 기원정사가 나를 수용 받아줬다. 거기에는 어떤 은사도 뭐도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존중받은 대상은 항상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라,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교 공부는 이렇게 맛깔집니다.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깨달음으로써 이런 자와 비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된다는 것은 멋있는 일이잖아. 멋있는 일. 무슨 뭐 도트 가지고 뭐 신통 부리고 뭐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멋있는 일을 그냥 잘 모르는 언어에 싹 다 그냥 속고 감추어서 모른다 할 것이지 설명 못하는 그런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라고 아는 것에 있어서는 아는 데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게 뭐 이번 생사는 조그만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